1964년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때 도쿄의 한 조선인 회관에 남북한의 취재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금단아! 아버지! 이 눈물의 만남은 비공식이지만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인데 지금 신금단 부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신문준 씨는 일사후퇴 당시 북녘에 가족을 두고 월남을 하게 된다. 그때 딸 금단이의 나이는 겨우 12살. 이후 금단이는 공장에서 선방공으로 일하다 운동선수로는 다소 늦은 나이인 21살이 되던 해 육상을 시작한다. 출발은 늦었지만 남다른 체격 조건에 근성이 더해져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6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육상 경기 대회에선 8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다. 이후 그녀는 무려 11번이나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육상계의 여왕으로 불리운다. 남한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던 아버지 신문준 씨는 언론을 통해 딸의 활약상과 함께 도쿄올림픽 참가 소식을 접한다.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는 드디어 종반전에 돌입. 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둔 선수들은 저마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데 이에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향하는데 부녀가 헤어져 눈물로 산 지 14년 만의 만남. 이것이 바로 비공식이지만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 생에서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 우리나라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고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도에 이루어진 만남이 분담 이후 이루어진 공식적인 첫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신금단 부녀의 만남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신금단이 선수로 출전했다는 특수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만남입니다. 신금단 부녀가 극적인 상봉을 했던 1964년은 분단이 된 지 채 15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분단의 아픔이나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간절할 때이다 보니 신부녀의 상봉 소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당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금단아 소리치는 아버지 14년 만에. 신금단 부녀의 짧은 만남은 전 세계에 분단의 비극을 알렸고 피부치와 생리별을 한 천만 이산가족에게도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안녕하셨습니까? 꿈갈 생신인가요? 하늘도 붉고 이 부녀의 만남은 대중가요로도 만들어져 국민 애창곡이 되는가 하면 상봉 이듬해인 1965년에는 돌아오라 내 딸 금단아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당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아버지 신문준 씨는 다시는 딸을 만나보지 못한 채 1983년 세상을 떠났고 신금단 선수는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2017년 새해 80이 된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5년 6.25 때 혼자 월남해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 평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첫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매달 보름달이 뜰 때 서로를 생각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부모 자식과 같은 직계가족의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이산가족 상봉에서 직계가족의 만남은 단 10%에 불과했는데 첫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그다음에 그 조부모와 손자가 만나는 그 직계 가족의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2015년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180가족 가운데 직계 가족의 만남은 18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산가족들이 그 고령화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 평생을 기다려온 상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약 12만 명. 이 가운데 51%만이 생존해 있고 이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0%에 이른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더 늦기 전에 가족은 꼭 만나야 한다.